단타 투자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로 가지고 가게 되면 매매 사업자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내가 집을 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수요자가 있느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만 신건으로 나온 경매 물건이 서울, 인천, 경기 다 합치면 거의 2,000건 가까이가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매 물건이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일상생활을 사는 우리들이 이 물건을 전부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내가 입찰할 물건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 단타 투자를 할 목적이라면 딱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아파트와 빌라만 보시면 돼요. 상가, 오피스텔, 토지 이런 거는 뒤로 잠깐 밀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만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와 빌라 경매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것만 해도 또 2,000건 가까이 됩니다. 이 안에서 내가 낙찰받을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될까요?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기서 빌라와 아파트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라 단타 투자는요, 첫 번째, 투자금이 적게 듭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소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죠. 빠르게 돈을 벌고자 하는 소액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빌라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단타 투자 시장에서야 지금 사람들이 좀 몰렸지만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하면 빌라의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더 좋아요. 투자금은 적게 들고 수익률은 높은 상품이 바로 빌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 경매는 전세 사기를 이유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 많아서 명도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처음 부동산 경매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명도잖아요. 허그 특별 매각 조건이 걸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보분들도 한 사이클을 경험해 보시기에 명도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수월한 상품입니다. 반면 빌라 투자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시세 조사가 어렵습니다. 아파트야 세대수도 많고 거래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 정도에 팔릴지, 내가 얼마에 입찰하면 좋을지 정하는 게 쉬운데요. 빌라는 세대수도 적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초보들이 빌라를 처음에 경매를 하려고 할 때 얼마에 낙찰 받아야 될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그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빌라는 환금성이 낮죠. 최근에야 빌라 거래가 활발하지만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는 팔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자칫 내가 시세 조사를 잘못하거나 좋지 않은 물건을 낙찰받으면 팔지 못하고 평생 함께 가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 경매를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이유는 시세 조사가 쉽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 상가만 가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는 곳이 없죠. 세대 수도 많고 거래 사례도 많고 평형이나 구조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층, 향, 선호동 아니면 편의시설 등에 따라서 약간의 요건들만 가감해서 비교하면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초보자들도 가늠하기가 쉽습니다. 또 아파트는 빌라보다 관리가 잘 되죠. 빌라 탑층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저층에 역류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 세대의 세대주가 다른 세대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는 관리 주체가 있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 유지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빌라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매수자들의 선호도 때문입니다. 빠르게 잘 팔린다는 얘기죠. 같은 가격이라면 사람들이 당연히 아파트를 빌라보다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비용 차원에서도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단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에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입찰을 하기도 합니다. 매매 사업자들은 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수익률 등을 계산해서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남기겠다라고 입찰가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사례 또는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보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사도 이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에서 실수요자가 입찰한다면 투자자들은 그걸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아파트는 빌라보다 관리비가 비쌉니다. 빌라는 뭐 관리비라고 할 게 없죠. 미납관리비라고 해도 소액에 불과한데 아파트는 한 달만 미납관리비가 생겨도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낙찰자는 3년치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인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그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매도하기까지 공실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도 낙찰자가 납부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매매 사업자가 단타 투자를 할 때 빌라와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빌라냐, 아파트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저는 만약에 매매 사업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타 투자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내에 빠르게 매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로 가지고 하게 되면 매매 사업자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내가 집을 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물건을 사줄 수요자가 있느냐입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빌라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시세 조사를 하기도 쉽고 관리도 쉽고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하여도 하방을 받쳐주는 힘이 어느 정도 있죠. 내가 만약에 수익을 조금 덜 보겠다라고 하면 매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빌라는요, 전통적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팔기가 어렵다라고 소문이 난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왜 빌라 거래가 잘 됐을까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체제로 빌라의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7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아파트 값도 지금 주춤하고 있죠. 이런 시장 상황에서 빌라가 예전만큼 잘 팔릴 거라고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팔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빌라를 잘 사면 그것들은 바로바로 팔립니다. 하지만 조금 떨어지거나 좋지 않은 빌라를 낙찰받게 되면, 또 고가에 낙찰받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타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치고 빠지기 위해서지 오랫동안 묶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집가사랑 경매학원 가족분들 모두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가실 예정이신가요? 더운 날씨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푹 쉬시고 힐링하시고 이제 하반기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도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소수정의 실전 투자반 개강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